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저 이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영화 초반에 네. 엄태웅 씨한테 이제 친구 왔다고 고준 씨가 네네네네. 소개를 하면서 한가인 씨랑 만나는 씬 있잖아요. 네. 아주 초반에. 네. 그리고 막 한가인 씨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음. 엄태웅 씨가 근데 누구 하는 씬이 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네. 한가인 씨가 나 모르세요? 나 몰라세요? 어, 그렇게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장면에서 네. 엄태웅은 양서연을 네. 한가인을 정말 못 알아본 걸까? 아. 정말 알아본 것 같아요?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일부러 모르는 그러니까 척 하는 거라고 일부러 생각하세요? 모른 척한다. 네, 네. 오, 원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별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게 그러면 진짜 못 알아본 거다?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이게 진짜 못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쫓아가 보면 그만큼 이제 엄태웅은 그 옛날 첫사랑의 기억을 그냥 되게 기분 더러웠던 기억 정도로 봉인해 버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봉인지를 붙여서 그 묻어놨기 때문에 네. 기억도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원우 씨는 네.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네. 전 못 알아볼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20년이 또 그렇게 아니 그게 뭐 이게 한 30대 중후반이라고 보면 6살 때 기억이면 못 알아보지. 얼굴이 많이 바뀌는데. 그렇지. 20살 때 얼굴은 그렇네 진짜. 그렇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알아볼 확률이 훨씬 높은데. 게다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알아봤는데 네. 본능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경계심을 내비친 게 아닐까. 그게 어떤 어른의 대처 방식인가?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능글능글 맞지만 당황했고 여전히 안에는 소년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경계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주도 집을 처음에 의뢰할 때 나 말고 다른 데 소개시켜줄게. 더 잘하는 집 많아. 아니면 이건 사장과 소장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없어. 뭐 이런 구차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내가 20살 때 엄청나게 일러냈었는데 이 첫사랑 때문에 다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본능적인. 그래서 자꾸 또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막 정말 재수없게 물어보잖아요. 뭐 남편이 돈이 많나 봐. 제주도에 막 집도 뚝뚝뚝 짓고. 야, 너 말 되게 이쁘게 한다. 막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 표현이 나오게 만드는 게 정말로 그 나중에 다시 이 사람 그 엄태웅이 집을 잘 알려면 너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질문을 누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럴싸하다. 그냥 저는 이 경계심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거 공습경보야. 그리고 하나 생각? 또 포인트가 있어. 그때는 몰랐지만 여자친구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조심해야죠, 행동을. 그렇죠. 이거 약간 이거는 질문 자체가 되게 날카로운데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영화 다시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남성 시청자의 또 답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남성 진짜 궁금하다. 관객이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거. 막간 질문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공식 질문. 시그니처 퀘스천. 라디오 스타의 누구 당신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이런 거 요새는 안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음악이란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승민과 서연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잘 살까랑은 또 좀 약간 결이 다르지만 뭐 이 둘의 관계는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쉼표일까요? 원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열린 결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죠.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그 한가인 씨의 아주 조금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시작한다면 마무리도 한가인으로 끝나는데 상당히 산뜻해 보이는 표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같은 집 공간이지만 이제 너무나 깔끔해지고 정말 기억의 습작이 완성되어 있는 기억의 완성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끝나는데 그 산뜻한 표정과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신의 전공이었던 피아노 학원으로 또 그 일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20년간의 어떻게 보면 방황을 넓게 보면 40년간의 방황을 일단락하고 이제 어떤 안정권으로 접어든 한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한가인이 굳이 그 다시 아수라장으로 걸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한가인 씨
때문에라도 승민이와 서연이의 관계에 다시 불이 붙는 일은 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승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식 질문의 각도를 좀 바꿔서 만약에 승민이랑 은채가 네. 고준이가 잘 살까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한가인의 산뜻한 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행기 안에 있는 엄태용의 표정은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쵸, 복잡하다는 말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가인과는 정반대잖아요. 이제 네. 모든 게 익숙하던 그때를 등지고 심지어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까지도 그 그쵸. 집에다가 이제 두고 네. 물론 뭐 그 어머니를 너무 건강만 괜찮았으면 지금 집값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걸 두고 가는 또 언제 또 어르신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미국으로 가는 그 표정이 별로 산뜻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미 승민이는 그 마음이 한번 혼탁해진 거거든요. 네. 마음속에 어항에 이제 흙탕물이 막 이렇게 번져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커플도. 네. 은채와 승민은. 승민, 서연은 끝. 하지만 네. 은채와 그 승민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저도 뭐 동의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 셰프님?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서연은 처음에 영화에서 아예 그 표정도 그랬지만 승민이랑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골조가 남아있네 뭐 이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빠가 옛날에 손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뭐 그냥 방치됐지 뭐 네. 이런 대사를 하면서 이 기회에 인생 리셋 좀 해보려고 라는 대사를 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생 리셋을 한 거예요. 서연이는. 그렇지. 서연은 리셋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 초반에 그런 암시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서연이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승민은 이제 원우 씨 표현대로 정말 복잡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민의 인생은 정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네. 주사를 정말 던지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이게 높은 확률로 인생은 결국은 네. 도박 같아요.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인생이 도박이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 한 걸음을 걷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되게 재밌는 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 은채라는 친구가 네. 어떤 집안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 있어서는 은채가 갑인데 네. 마음의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승민이 또 갑인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사이에서. 뭔가 은채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가인 씨에게 양서연에게 쌍년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계심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네. 이 관계가 또 의외로 네. 잘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가불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승민은 되게 좋은 패를 갖고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잘 그래도 마냥 암울하게만 볼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많은 부분이 은채의 희생에서 지탱되는 거 아닌가요? 은채의 희생이기도 하고 네. 승민 역시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승민 역시 희생일 거예요. 그 희생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되게 욕먹겠지만 자기의 진짜 감정을 닫고 사는 거죠. 그 X세대의 슬픈 조우. 그 모습을 저는 서연이 아니라 네. 승민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중간함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영화는 한가인과 수지를 쌍년이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이승민이 쌍놈이 되는 영화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원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큰 힘에 영향력이 끌려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리셋하고 멈출 수 있느냐도 우리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트랙에 깔린 대로만 사는 게 학습된 네. 뭐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아요. 이 궤도를 이탈해보는 경험 그리고 내가 걷는 걸음 남들이 태워주는 차가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을 나의 지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뭐 성장담적인 측면에서 네. 본다면 뭐 이 영화의 어떤 전체 주제의식에 대해서까지도 약간 네,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녹음 시간으로만 보면 되게 짱짱하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트루먼 쇼 때 되게 길게 녹음했는데 원우 씨가 네. 잘 드러내줘서 그래도 편집이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오늘 되게 재밌죠. 제가 되게 좀 신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새? 저도 오늘? 일단 영화 자체가 네.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예요. 우리가 이제 니체나 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다는 그 일종의 우리의 성장담으로 그렇죠. 이해하고 우리의 전문 분야니까 토이나. 그래서 그렇지.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 이용주 감독이라는 정말 변태적으로 섬세하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니면 원호 씨가 받은 강한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뭐 이용주 감독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박보검 공유 주연의 서복이라는 영화를 이제 진짜 좋아하겠다 여자분. 무려 건축학개론 이후에 신작이에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되게 오래 준비해서 나오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미뤄지고 있는데. 맞아. 이 영화가 그 우리 조제할 때도 이미 개봉이 미뤄졌던 거죠. 물망에 올랐었던 영화였어요. 12월달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개봉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섬세하게 근데 이제 이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원래 이분의 입봉작이 될 뻔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작가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는 자기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 이용주 감독의 좀 자전적인 얘기가 많이 실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그 토이남이라고 하는 1인칭 서사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그 수지로 대변되는 그 서연이 캐릭터가 조금 객체화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그때 당시에 수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물론 우리는 관객이니까 좀 더 많은 정황들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수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좀 적다. 오히려 이재훈의 눈을 통해서 그 프리즘으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또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맞아요. 덧붙여서는 이제 뭐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뭐 그 X세대들의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거라고 했었던 그 자신감이 좀 생각처럼 되지 않았었던 그 20년간의 어떤 회고, 반성, 그다음에 어떤 그 착오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 착오의 기록. 1996년도에 저희 그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가 이제 96학번들을 다루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그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였고 맞아요. 이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뭘 저런 선진국들의 클럽에 들어갈 주제가 되냐. 뭐 지금 저런 데 들어가는 그런 허세가 뭐가 중요하냐.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됐다. 거기에 나오는 그 정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란 듯이의 정서예요. 나도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할 수 있다. 그 X세대들은 뭐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었으니까 OECD 가입을 뭐 좀 비판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여준 인생 철학, 그다음에 그들이 걸어온 인생 경로 자체가 약간 무리하게 OECD에 들어간 그 마음과 닿아 있거든요. 지난 그 인생의 그 경로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금 근데 20-30년 지난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OECD예요. 그렇죠. 뭐 우리의 뭐 국가적인 통계를 다루거나 맞아요. 뭐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OECD 중에서 몇 등인지를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몸보다 더 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몸을 그냥 키워나간 역사인 거예요. 이게 X세대들의 그런 인생 방식과 좀 비슷했다. X세대들은 이 자기 기대치보다 높았던 이 그 인생의 욕심을 좀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즘 어떤 표현하는 걸로 따지면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신인류의 사랑에서 그 노래하던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남자건 여자건 모두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정말 아주 막강한 비전이었지만 막상 열린 건 아까 얘기한 듯이 토이남의 현실, 그다음에 먹이사슬의 끝단에 있는 그 알파메일들의 독식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알파메일. 이게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구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전 일단 정치사회적으로 좀 있다고 보고 내재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습들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서연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되게 진동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반대로 승민이는 그동안은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진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교차를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는 인생이 끊임없이 흔들린다. 아까는 이제 도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흔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안정된 듯 했다가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안정된다는 거죠. 맞아요. 서연이도 이게 답이 전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순조로웠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법이 없고 그건 뭐 일종의 긴장해라고 하는 그런 긴장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한편으로 저희가 항상 방송 말미에 말하듯이
오늘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껏 힘들었더라도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위로 혹은 응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이제 던져지고 있는 영화다.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디테일한 소품과 음악과 시대상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영화에 대한 총평까지. 네. 조 셰프님은 어떤 영화인 것 같으세요, 이 영화가?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의 습작 노래 어떤 그 해석이 너무 제목을 좋았어요, 말씀드릴 때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멈춰두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끝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이 찝찝함을 해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걸 확인하는 내용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풀지 못한 숙제를 각자 다시 돌아와서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면 그 김의성 배우가 이제 교수로 연기를 하고 건축학개론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던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뭐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 밭에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관계의 시작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결국은 소크라테스로 돌아가는 건데 내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소크라테스가 또 나와버렸네. 미래에 이어서. 좋아요. 뭐 아주 적절한 인용입니다. 이거는. 그것처럼 그 나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너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관계의 시작을 알릴 때 마치 개론 수업이잖아요. 건축학 개론. 즉 관계의 개론도 결국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내용을 이 영화에서도 다시금 저는 발굴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우 시절